생각합니다. 대절을 이렇게가 먼저 삽입이 한번 된 거고, 대절의 주어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다. 부모로서 이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생각, 그러니까 일반적 부모님들의 생각이야 이거. 우리 아이가 그냥 behave란 단어는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대로 적당히 제대로 행동을 한다는 뜻이야. 우리 아이가 제대로 행동하잖아. 그럼 우리는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차분함을. 됐지? 아이가 행동을 잘하면 어긋나지 않게, 그쵸? 우리는 부모로서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께서는. 근데 진실은 말이지, 반론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아니다 이가. 대부분의 부모님 생각이 틀렸다예요. 진실은 뭐냐? 대절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다. 허락해 주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평화로움을 느끼도록 부모로서. 그러니까 아이가 행동을 잘하면 우리가 차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빈칸추론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거죠. 허락해 주는 것이다. 별표, 형광펜 반드시 암기. 알았습니까? 진짜 중요한 필자의 주장이 여기 나와버린 거예요. 됐죠? 부모가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 부모로서 평화로움을 느끼도록 허락해주는 것은 바로 얘네들이란 얘기죠. what도 중요하고 allow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도 중요하고, 맞죠? 이렇게 갑니다. 자, 궁극적으로 말이야. 우리는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아이를요. 또는요, 장애물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직면하게 될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는 없단 말이야. 너희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있잖아. 그것을 부모들이 통제할 수가 없다고요. 맞죠? 아이들이 친구와의 어떤 그런 교우 관계라든지, 이성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선생님과의 관계라든지, 학업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의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을 부모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야. 부모는 학교 밖에 있어. 맞지? 그쵸? 이게 그 얘기예요. 아이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직면하게 되는 방해 요소들, 장애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액션을 통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 부모야, 감정과 액션을 통제해라. 이 얘기를 여기서 한 번 더 해주는 거라고. 알겠지? 이해하셨나요? 갑니다. parenting, 이게 양육이라는 동명사예요. 양육이라는 것은 not A but B네요. 맞죠? A가 about 어쩌고저쩌고, B도 about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육이라는 거, 이거 자체도 또 선생님이 내실 수 있습니다. 얘는요,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about how we respond,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거다 이거예요. 알았지? 궁극적으로 양육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아이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되셨나? 나대의 법비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병렬구조 신경 쓰십시오. AB 형태 똑같아야 되는 것이 병렬구조의 핵심이잖아요. 병렬구조 신경 쓰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in fact, 사실 말이지. Most of what we call parenting. 여기까지가 문장에서 전체가 주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이렇게. 되셨죠? 근데 뒤에 보시면 특이하게 단수로 받았네요. 별표죠. 그쵸? 어째서 단수로 받아야만 하냐면 왓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most라는 것이 부분사 아닙니까? 부분사 설명을 제가 몇 번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뒤에 오고 나왔잖아? 자, 필기도 중요합니다만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고 넘어가세요. 왓절, 얘는 단수 취급 아닙니까? 그래서 doesn't 쓰잖아. 맞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 관계되면서 what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왓절 전체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doesn't take place.
take place 발생하다잖아. happen, occur, arise. 맞죠?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 여기다가 isn't 쓰면 난리 나는 겁니다. 안 돼요. 수동태 안 돼요. 오케이? 이거 수동 불가입니다. 안 됩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다 이 말이지. 양육은 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지 부모와 자식 간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했죠? 요것도 빈칸 들어갈 수 있잖아. 부모 사이에서, 부모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폭풍이 brew라는 것은요, 일어나려고 하다, 발생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에요. brew, 폭풍이 발생하려고 할 때 한 부모의 반응은 will either A or B라는 겁니다. 폭풍이 발생하려고 할 때 부모님의 반응은 그 폭풍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거나 아니면 얘를 완전한 규모의 쓰나미로 발전시켜버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full scale, 최대치, 최대 규모의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유발하는 겁니다. 트리거, 유발. 차분하게 만들거나 최대 규모의 쓰나미를 유발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걸 역설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 봐봐. 봐봐. 폭풍이 발생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차분하게 대응을 진짜로 잘하면 폭풍이 사라질 거라고. 근데 부모님이 반응을 제대로 잘못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야. 쓰나미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부모님께서 반응을 잘하면 얘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반응을 잘못하면 쓰나미가 돼버린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부모님의 반응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되셨어? 그 다음 either A or B 들어갔어요. 맞죠? 오케이. 부모님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하고 있냐 이거잖아. 자, 그래서 충분히 차분하게 머무는 거예요. 됐죠? staying calm, 동명사 주어. 그래서 저 뒤에 동사를 봤더니 requires 나와버렸네. 됐죠? 오케이. 우리도 또한 성장해야 되는 걸 요구한다라는 거죠. 부모가 차분함을 유지하고 싶어. 그러려면 우리도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성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오케이. 차분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충분히 뭐 할 정도로, 반응할 정도로, 어떻게 반응하라는 얘기입니까? 건설적으로 반응할 정도로 차분함을 충분히 유지하는 거. 모든 그런 아주 유치한 행동들, 아이 같은 행동들, 됐죠? 이런 행동에 우리가 차분하게 건설적으로 충분히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staying calm, 차분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반응할 정도로, 건설적으로 반응할 정도로 그 유치한 행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stormy emotions behind it, 그 행동 뒤에 담겨있는 폭풍 같은 감정들. 되셨죠? 됐죠? 폭풍 같은 감정과 아이의 유치한 행동과 이런 것에 건설적으로 반응할 정도로 충분히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뭘 요구하냐면 부모님의 성장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 보시면 동명사 주어라서 이렇게 단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enough 썼고요. calm enough예요. calm enough. 그죠? 형용사 뒤에 enough 투부정사 쓰는 거. 어순 때문에 그래요. 어순 주의하세요. 됐죠? 우리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충분히 반응할 정도로 건설적으로 모든 유치한 행동에 그리고 그런 폭풍 같은 감정에 이것은 우리도 성장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can use those times 그러한 시간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버튼이 get pushed to reflect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버튼들이 눌려짐을 당하는 거야. 버튼이 눌려지는 거예요. 오케이? 버튼이 눌려지는 거라고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버튼이 눌려집니까?
성찰하기 위해서. 아, 성찰하기 위해서. 성찰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버렸네요. 됐죠? just react,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성찰의 버튼을 눌러라 이 말이야. 반응이 아니라. 됐지? 그러한 시기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찰의 버튼이 눌러지는 시기, 성찰의 버튼을 눌러라라는 얘기야. 됐죠? 이 말은 부모도 우리 성장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걸 다 합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얘네들 세 개가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요. 긍정적으로 반응하세요. 부모님들도 성장이 필요해요. 성찰의 버튼을 누르세요. 됐지? 반응만 하지 마시고요. 성찰의 버튼을 누르라고.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퀄리브리움, 이게 평정심이에요. 우리가 언제 평정심을 잃어버리는지 알 수 있을 거고, steer ourselves back on track, 우리 스스로를 제자리로 올려놓을 수 있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표 치셔야 돼요. 반응만 하지 말고, 반응이 아니라 성찰함으로써, 됐습니까? 우리가 평정심을 잃을 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성찰의 중요성 얘기하는 거라고. 되셨죠? 오케이. steer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다시 제대로 된 트랙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됐습니까? 그리하여 이 내면의 성장, 부모님의 성찰과 성장,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부모님 성찰하셔야 되고 성장하셔야 되고, 이런 내면의 성장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There is, 거기에 있는. 됐죠? 그러나 이것이 것입니다. 가능하게 하는, 당신이 되는 것을, 더 평화로운 부모님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뭐가요? 내면의 성장이요. 얘가 이시죠? 이것이 당신이 평화로운 부모가 되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내면의 성찰, 내면의 성장, 양육을 위해서는 내면의 성장이 역시 필요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몇 번이 답일까요? 2번이겠죠? 부모의 내적 성장을 통한 평정심 유지가 양육에 중요하다. 오케이. 여기다가 쓴 것도 똑같아요. 보세요. 소재 보세요. 부모의 내적 성장을 통한 평정심 유지가 양육에 중요합니다. 이 글이고요. 그 다음에 진실은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느끼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관리해야 됩니까? 우리의 감정과, 맞죠? 우리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 우리가 부모로서 평화로움을, 맞죠? 부모로서 평안함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다. 관리의 중요성이고, 그 다음 양육은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로서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세요. 그 다음에 반응을 제대로 하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자, 이러한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이러한 무엇이요? 내면의 성장. 이러한 내면의 성장이 가장 힘든 일이지만 내면의 성장이 필요해요. 부모도. 그쵸? 당신이 하루하루 더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되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글의 내용이? 좋아요. 네. 다녀오세요. 3번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계속
보고 있어요. 대자를요. 학습이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언제요? 학습이 is done 행해질 때. 별표죠 이거? when done 과거분사 나왔단 말이야. 학습 it is야. 학습이 행해질 때야. at regular intervals 이게 뭐예요?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서 이런 얘기지. 인터벌이 간격이잖아. 그러니까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행해질 때 학습은 훨씬 더 효율적이다. 비교급 강조 표현 신경 쓰시고요. 이제 안 적어드려도 되죠. still, far, even, much, a lot. 맞죠? 오케이. 언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 규칙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서 땡땡 나왔습니다. 부연 설명합니다. 즉 다시 말해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cramming이 이게 벼락치기 하다 한꺼번에 쏟아붓다라는 뜻이거든요. 됐죠? 그래서 cram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좀 해석하셔야 됩니다. 밀어넣다 뭐 이런 거예요. 동명사니까 밀어넣기라고 해석이 돼야 되죠. 전체 수업을 단 하루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2022년 9월 거를 배우고 있는데 얘를 하루에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하란 얘기야. 그래야 학습은 훨씬 더 효과적이란 얘기지.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루에 전체 교훈 수업을 밀어넣기보다는 we are better off. 우리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좋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게? 학습을 펼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펼친다라는 거. 분산시키는 거예요. 분산시키는 거. 그러니까 크래밍의 반대말이 바로 스프레딩이 되겠죠. 맞습니까? 반대말. 크래밍은 하루에 밀어넣는 거고 스프레딩은 분산시키는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학습은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해야 되고 학습은 분산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지. 맞니? 오케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럼 왜 분산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왜 적당한 간격을 둬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매일 밤 우리의 뇌는 consolidate 이게 통합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해석이 나와 있고 단어 정리가 옆에 나와 있는 게 필요하세요? 제가 그거 따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책에는 해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지 정리 나와 있는 거죠. 필요하십니까? 근데 제가 안 넣은 이유가 뭐냐면 분석 노트에 다 있어요. 뒤에 단어도 있고 내용 중 해석 다 있어요. 굳이 안 들어도 되죠? 갑니다. 자, 우리의 뇌가요 통합 정리합니다. 뭘요? 뇌가 배워왔던 것을요. 낮 동안에 했지? 또 건너왔어 왔나왔어 또 되셨죠? 낮 동안에 계속 배웠던 것을 consolidate 통합 정리합니다. 우리의 뇌가요. 됐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분산시키는 게 좋대. 뇌가 하루 동안에 배웠던 것을 잠잘 때 통합 정리하니까 너무 많은 양이 아니라 적절한 양으로 분산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가보자. This is 이것은 즉 뇌가 하루 동안에 배운 것을 다 자면서 통합 정리한다라는 앞문장이죠. 앞문장, 그치? 앞문장을 뜻해요. this는요. 앞문장입니다. 앞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뇌신경 발견들 discoveries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지난 30년 동안에 발견들 중에 하나란 얘기라고. 오케이? 자, 땡땡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이라는 것은 not just 나왔어. 이게 not only랑 똑같아요. 뭐뭐일 뿐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됐나요? 원 오브 복수명사 신경 쓰시고 예. 뇌신경 과학 발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뇌가 잠을 자면서 그날에 배웠던 있었던 일들을 통합 정리한다라는 것이. 그치? 오케이. 잠이라는 것은
그냥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 inactivity, 비활동의 기간이 아니에요. 또는요, garbage collection of waste products. 쓰레기들의 수거, garbage collection의 그런 기간이 아니라고. 했나? 자, 쓸모없는 생산물, 그거를 waste products라고 보고 있어요. 쓸모없는 생산물이라는 garbage collection의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생산물들은 대신 앞에 있는 products를 꾸미죠. 어떤 생산물입니까? 뇌가 축적해왔던 accumulate, 축적했던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we were awake, 깨어있는 동안에 별표 awake는 무조건 시험에 냅니다. 형용사 쓰셔야 됩니다. 보호자리니까. 형용사고요. 여기에 wake 썼다가는 난리가 날 거예요. 안 됩니다. awake야. wake 안 돼. awake라는 단어 자체가 깨어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뇌가 축적했던 쓸모없는 생산물이라는 쓰레기 수거나 비활동의 기간이 아닙니다. 됐죠? 오케이? 오히려 그 반대죠. 오히려 the contrary, 정반대입니다. contrary가 반대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뇌는 remains active, 활동성을 유지해요. remain이 이형식 동사니까 형용사 쓰는 건 당연한 거고요. remain active예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활동을 유지합니다. 또 세미콜론 나와서 부연 설명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뇌는요, 특별한 알고리즘을 발동시킨다고요. 특별한 알고리즘을 발동시켜요. 알고리즘이 스펠링 조심해라. 알았지?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 리플레이 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사건들을요. 우리의 뇌가 기록했었던 이전 날, during the previous day, 이렇게. 우리 이 전날에 뇌가 기록했었던 중요한 이벤트, 행사, 사건들을 리플레이 한단 말입니다. 됐죠? 알고리즘에 따라서. 되셨죠? 알고리즘 단수야. 어야 어. 그래서 대 뒤에 replace 단수 썼어요. 스위치 신경 쓰라고. 알겠지? 다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활동을 유지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뇌는요. 이시 뇌겠죠? 우리의 뇌겠죠? 뇌가요. 특별한 알고리즘을 발동시켜요. 그런데 알고리즘이요. 리플레이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이벤트를요. 뇌가 기록했던 이전 날 동안에. 그리고 점차 자, transfer라는 것은 이동시켜요. 이 댐은 뭐예요? 이벤트들이죠. 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을 어디로? 더 효율적인 구획이란 뜻입니다. compartment는 우리의 기억에 더 효율적인 구역으로 이러한 이벤트들을 이렇게 점차 이동시킨다. 됐지? 잠을 자는 동안에 통합 정리해요. 활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특별한 알고리즘을 가동시켜서 그 날 동안, 그 전날 동안에 발생했던 사건들을 리플레이를 해요. 그리고 리플레이에서 얻어낸 이런 어떤 그런 중요한 사건들의 기억, 이런 것들을 우리 기억의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보내줘요. 됐지? 오케이. 그래서요,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입니까? 학습과 뇌와 잠과의 관계죠. 그치? 학습 과정에서 잠의 역할이 뭐냐? 또 학습 과정에서 자는 동안 뇌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것이죠. 몇 번이 답일까요? 1번 보자. 어떻게 충분한 양의 수면을 취할까? 개소리하지 말라 그래. 꺼지라 그래. 2번. 자, 역할입니다. 수면이 하는 역할이에요.
학습 과정에서 2번이 답이지 딱. 여러분 2번 이거는 보기를 한번 써볼 필요는 있어요. 반드시. 알았죠? 학습 과정에서 우리의 잠이하는 역할이에요. 다음 새로운 방법입니다. 자극하는. 뭘 자극해요? 참여를요. 인게이지먼트가 참여예요. 학습에 참여를 자극하는 방법 아닙니다. 이런 게 소재가 아니에요. 4번 효율적 방식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얼럿이라는 것은 민첩한, 마음을 민첩한, 경계하는 상태로, 그리고 액티브, 활동적 상태를 유지하는 효과적 방법. 마음을 민첩하고 활동적으로 하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5번 사이드 이펙트는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특정한 메디케이션스는 약물이에요. 약물. 뇌 기능에 미치는 아니죠. 전부 2번이 답입니다. 잠이라는 것이 학습 과정에서 하는 역할에 관한 얘기 오른쪽 채워보겠습니다. 자, 소재. 무엇에 있어서? 무엇의 역할? 학습 과정에 있어서 잠의 역할입니다. 또 뇌의 역할이에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 모든 과업을 하루에 밀어넣기보다 그 과정을 뭐 하는 게 좋다? 분산하는 것이 더 좋다. 분산, separate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뭘 유지합니까?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전날 하루 동안 기록한 중요한 사건들을 재상영하고 점진적으로 그것들을 우리 무엇에 더 효율적인 구역으로, 우리 기억에 효율적인 구획으로 이동시키는 특별한 알고리즘을 가동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잠의 역할이에요. 자, 24번까지 할게요. 오늘은 24번 보자. 빨리 가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초기부터, earliest time, 초기 시대부터 건강관리 서비스들은요, 인식되어 오고 있어요. 완료 수동태 들어갔네요. 형태 조심해야 되겠지? have been recognized. 무엇이 인식되고 있냐면 두 개의 동등한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 건강관리 서비스의 두 개의 측면이 뭐냐? 즉, namelly가 즉, 다시 말해 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namely, 말하자면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즉으로 해석하세요. clinical care, 이거는 뭐냐면 병원에서의 치료고요. public health care는 공공의료관리를 뜻해요. 됐죠? 병원 치료와 공공의료관리, 공공건강관리, 요게 두 가지 측면을 헬스케어 서비스의 두 가지 측면이란 얘기입니다. 병원 치료와 공공건강관리. 됐죠? 요게 헬스케어 서비스의 두 가지 측면이래요. 자, 고대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은 미톨로지가 신화야. 약의 신,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포이스라는 피오스라는 얘가 두 명의 딸이 있었어요. 하이지에아하고 파나세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The former 누구죠? 하이지에아. 전자란 뜻이에요. 전자. 오케이. 얘는요 여신이에요. 예방적 건강과 웰니스 안녕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하이진 얘가 위생입니다. 여러분들 위생. 하이지에아 이런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그쵸? 근데 위생이라는 단어의 스펠링 어렵습니다. HYGIEN이 안 외우면 꺼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전자는 예방적 건강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안녕의 여신이고 위생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후자는요 여신이에요. 어떤 여신입니까? 치료와 치유의 여신이에요. 치료하고 치유랑 똑같은 단어인데 그냥 다른 단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치료와 치유의 여신입니다. 됐죠? 여기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여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신의 딸들 얘기. 맞지? 이 단어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위생이란 단어에 sanitation도 있어요. sanitation. 얘도 위생이란 뜻이에요. sanitation. 얘도 위생이고 이따 나와요. 밑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두 명의 여신 얘기했습니다. 현대 시대 in modern times
사회적인 ascendancy, 얘가 우세란 뜻이야. 우세. 사회적 우세죠. 무엇의 우세입니까? 의학적 전문성, medical professionalism, 의학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우세가 계속 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아픈 환자에 대한 치료를, 오케이, to overshadow, 이게 무슨 말이죠? 목적격 보호입니다. cause 목적어 to 부정사에서 왔어. overshadow가 가리다예요. 가리다. 가리다. 오케이.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회적으로 의학 전문성이 우세가 있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가려버리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학 전문성이 더 우세하고 환자를 치료한다라는 얘가 더 가려지고 약해진다. 이런 얘기 현대에서는요. 맞죠, 얘들아? 근데 뭘 가리는 거야? 그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이거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의학적 전문성이요. 의사들의 전문 지식이요. 예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얘네들을 막아버리는 거고 가려버린다는 얘기지. 그치? 치료라는 것은 얘들아, 봐봐. 치료는 언제 해? 선생님 치료 이거 내가 왜 했어? 생기고 나서 하는 거 아니야, 치료는. 그런데 아예 안 생기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선생님이 이거를 왜 내가 끔찍하게 다시는 이거 걸리면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렸냐면 보통 허물이 벗겨지고 껍질이 벗겨지는 데까지 2주에서 3주가 걸리고 색깔이 사라지는 데까지 3개월이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열흘 정도는 엄청난 통증을 내가 계속 참아줘야 돼. 그래서 퀴놀린계라는 항생제가 있는데 이 항생제는 나는 절대로 앞으로 먹어서는 안 돼. 그럼 이거 또 생겨. 심한 사람은 눈에도 생겨요. 눈에 각막이 벗겨집니다. 진짜 심한 사람은요. 고정약물 발진이라는 게 이게 되게 위험한 병이에요. 많은 사람한테 걸리진 않는데 특이 체질, 오케이? 한번 생겼다 하면 엄청 치료 기간이 오래 가. 단방에 얘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약은 없어요. 아셨죠? 알레르기가 염증을 유발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진짜로 아파요. 고통스럽고. 아무튼 이것을 예방하는 게 훨씬 좋잖아. 그런데 지금 현대 시대에는 치료가 우선이야. 치료가 우세해. 의학적 전문성이 이런 치료, 의학적 전문성이 너무 우세해서 어센던시 해가지고, 그렇죠? 얘가요 아픈 환자의 치료를 갖다가 가려버리게 만들어요. 오케이? 이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이걸 가려버리게 만들어. 아픈 환자 치료를 하느라고 예방 자체를 가려버리는 거야. 다시 보자. 치료를 하느라고 예방을 가려버린다고. 알겠지? 의학적 전문성이, 이 전문성의 우세가 아픈 환자의 치료라는 것 때문에 예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가려버리는 효과를 낳았다는 얘기야. 자, 현대의 문제점 정리해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현대의 문제점이 뭐냐면 의학적 전문성이 치료 중심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뭘 가려버려?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가려버렸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예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provide를 제공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덜 영웅적인 인물들. figures가 인물이잖아요. 덜 영웅적인 인물들입니다. sanitary, 이게 위생의란 뜻이에요. 아까 내가 sanitation 말씀드렸죠. 위생, sanitary 형용사예요. 위생공학자들, 생물학자들, 그리고 정부의 공공건강 담당자들이 되겠죠. 공공건강 officers라는 것은 담당자들을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됐죠? 이러한 덜 영웅적인 인물들은 가려버린다. 누구만 띄워줘? 의사, 간호사만 띄워주는 거라고. 됐어? 왜? 이들은 치료를 하잖아. 그치? 이 사람들 때문에 덜 영웅적 인물들인 이런 위생공학자들이나 생물학자나 정부의 건강관리 담당자들의 이런 좀 덜
영웅성이 떨어지는 인물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가려버립니다. 됐죠? 의학적 전문성과 치료 때문에.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quality of health 건강의 질이에요. 어떤 건강의 질이죠? 인간이 즐기는 건강의 질은요 is attributed 라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다예요. 덜 기인한다 이겁니다. 무엇에? be attributed to 나왔어요. 여기 to까지 써야 돼요. be attributable to 하면은 A에서 기인한다라는 겁니다. 자, 수술적 dexterity, 기민함, 민첩함 이런 뜻이에요. 수술적인 기민함. 기민함이 뭡니까? 정확해야 되죠. 민첩해야 되죠. 그것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자, pharmaceutical 이게 의약의 또는 제약의란 뜻이야. 제약의 제품들. 다시 말하면 요것은 약을 뜻합니다. 됐죠? 혁신적인 약들. 그리고 bioengineered devices. 이게 뭡니까? 생물공학적 장치들. 여기 보시면 덜 효과가 떨어지는 거야. 무엇보다. then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be attributable to 여기도 to 나왔네요. less 비교급 than이고요. 맞죠? 그러니까 수술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생물공학적 장치라든지 이것 때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덜 기인한다 그랬어. 그럼 더 많이 기인하는 게 뭐다? 이용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공중 위생 나왔네요. sanitation. 그 다음에 sewage management 하수 관리 그리고 서비스들 됐죠? 근데 어떤 서비스입니까? 오염을 통제하는 서비스죠. 대기, 식수, 도시의 소음 그리고 음식, 인간의 섭취를 위한 음식 됐나요? 요것을 통제하는 이런 서비스라든지 하수관리라든지 공중위생이라든지 이것의 이용 가능성 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덜 중요, 더 중요 이 얘기하는 거라고. 의사들의 수술 실력들, 훌륭한 제약 제품들, 바이오 생물공학적 장치들 얘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바로 공중위생의 이용 가능성, 하수관리의 이용 가능성, 그 다음에 대기오염과 식수와 도시 소음과 우리가 섭취하는 식량의 폴루션을 컨트롤하는 그런 서비스들 얘의 이용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리하여 자, the human right, 인간의 권리예요. 무엇에 대한 권리일까요? 가장 높게 달성 가능한 표준, 무엇에? 건강에. 됐어요? 그럼 이 to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무엇에 대한 이렇게 해석하세요. 무엇에 대한 인간의 권리. 무엇에 대한 인간의 권리? 가장 높은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에 대한 건강의 최고 수준, 그쵸? 달성 가능한 표준. 됐죠? 그래서 인간의 권리는 주어, depends on, 달려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디에 달려있다? Public Health Care 서비스에 달려있다. 이게 핵심 주제 맞지요? 근데 no less than은요 뭐뭐만큼이나 이런 뜻이야. 뭐뭐만큼이나. 그쵸? no less than도 겁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병렬 구조. depends on 보이시죠? 그치? 오케이. 인간의 권리. 가장 높은 달성 가능한 건강의 표준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무엇에 달려있다? 공공 건강관리 서비스에 달려있다. 뭐만큼이나 기술만큼이나 그리고 장비만큼이나 의사와 병원의 기술이나 장비만큼이나 공공관리 건강관리 서비스에 달려있어요. 인간의 권리는요. 얘가 단수잖아요. right가 그래서 depends as 썼고요. 됐죠? 그럼 이건 뭐에 관한 얘기하고 있어요? 치료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공공관리, 공공건강관리 서비스도 겁나게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1번 보겠습니다. Public Healthcare는 a co-star, 이게 공동주연이라는 뜻이야. 조연 배우가 아니라 공동주연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1번과 2번이 서로 다 비슷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Public Healthcare는 clinical 어디 있어? 클리니컬 케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공동주연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1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역사의 발전. 의학과 수술의 역사적 발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저리가 수술입니다. 이것의 의학적 발전 얘기 아니고요. 2번 Clinical Care Controversies. 자, 의학적 치료에 대한 논쟁들. What you don't know. 네가 모르는 것이었다. 뭔 개소리야. Clinical Care Controversies. 논쟁거리. 네가 모르는 거 그 얘기 아니죠. 4번 엄청난 massive similarities 유사성입니다. 다른 mythology는 신화들이야. 신화들마다 유사해. 그런 글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5번 initiatives opening up health innovation around the world. initiative라는 것은 뭐냐면 솔선수범 또는 주도권이에요. 솔선수범 주도권입니다. 진취성 뭐 이런 거야. 개방하려고 하는 거, 열어버리려고 하는 거, 건강에 대한 혁신을요. 전 세계적으로 건강 혁신을 열려는 주도권 쟁탈 뭐 이런 거. 그 얘기 아니잖아요. 뭐 얘기하는 거라고? 공공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학적 치료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주연 이렇게 썼다고. 맞아요? 자, 오른쪽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공공의료 조연 배우가 아닌 공동주연이란 뜻입니다. 맞아요? 오케이. 현대시대의 의료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우세는 아픈 환자들의 치료가 위생공학자, 생물학자, 정보공공건강관리와 같은 덜 영웅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러한 뭐뭐뭐 서비스를 가리도록 만들었다. 어떤 서비스를 가리도록 만들었습니까? 예방적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합시다. 됐죠? 결국 의료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인 우세가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의사와 병원의 장비만큼이나 무엇에 달려있다? 공공 건강관리 서비스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